전략적 협력을 위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가? 전략적 목표의 공유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이런 전략적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능력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호주랑 한국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지역의 전략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존하는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 규칙 기반 지역 국제경제 질서라는 것이 이 두 국가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으로 있는 이재현입니다. 저는 주로 한국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호주하고 뉴질랜드의 국내 정치하고 한국과 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국가들 관계,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작성했던 페이퍼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과 호주 사이의 전략적인 협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협력의 아이템보다는 지금까지 한국과 호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고 어떤 방향으로 향후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폭넓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가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한국과 호주 사이에 양국 사이에 호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한 11시간,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호주로 날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10시간에서 11시간 가까이 가는데, 미국은 한국에서 되게 멀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호주는 상대적으로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정학적 거리감이 미국에 비해서 호주가 한국에서 보기엔 훨씬 가까운 건데, 그런 이유는 호주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이라든지 인도 태평양 이런 지역 개념으로 한국과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훨씬 호주에 대해서 친근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실제로 양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봐도 호주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호주에서 고른 여러 국가들 중에서 보통 한 3위 내지는 4위 정도의 한국이 올라가 있고, 반대로 한국에서 호감이 가는 국가를 고르라고 하면은 호주가 2위 내지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처럼 양국 사이의 호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한국하고 호주는 상당히 지역의 많은 다자 협력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이펙이 되겠고요. 그 뒤에 아세안 주도로 만들어진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우리가 흔히 ARF라고 부르는데도 호주랑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에 만들어진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같은 지역 다자 협력에서도 호주가 공식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거나 또는 다양한 소다자 협력을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역에서 RCEP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IPEF 같은 데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호주는 상당히 접촉면이 넓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하고 호주하고 사이에 전략적인 목표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2차 대전 이후에 이 지역에 만들어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규칙 기반 질서, 그다음에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경제 질서 안에서 번영을 해왔고 경제 성장을 했고 민주주의도 계속 이루어왔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규칙 기반 질서라는 것이 한국과 호주 양국의 이익에 가장 잘 봉사하는 질서다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호주 같은 나라를
유사 입장 국가 혹은 like-minded countries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 호주 사이에 협력을 하기에 아주 좋은 이상적인 파트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호주 사이에 양자적으로는 2014년, 15년에 국방안보협력 청사진이 발표되었고 2013년부터 한국과 호주 사이에 2+2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두 나라에 그래서 4명이 모이게 되죠. 이런 식의 전략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입장에서 2+2 회의 협의체를 가진 것은 미국 외에는 호주가 유일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난 정부에서 2021년에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관계가 격상됐습니다. 동맹 밑에 가장 높은 단계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호감, 전략적 목표의 공유, 그리고 협력을 할 수 있는 틀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호주는 협력하기에 가장 좋은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이 왜 중요한가? 양자적으로 한국과 호주가 협력을 함으로써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익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양자 협력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전략적 협력이 무엇인지 좀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왜 한국과 호주 사이에 전략적 협력이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우리가 전략적 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군사적인 협력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과 호주가 한국군과 호주군이 서로 협력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식의 또는 지역에서 공동의 위협에 대응한다 라는 식의 협력을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략적인 협력이라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은 군사적인 협력을 뛰어넘어서 양국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군사적인 협력을 포함해서 외교적인 협력, 다자 틀에서 협력, 그다음에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경제안보 협력 등등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호주가 이 양국이 속한 지역의 엔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형태의 어떤 질서하에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을 전략적 협력이라고 좀 규정을 하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호주 사이에 이런 전략적인 협력을 하는데 왜 이 한국과 호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한가? 좀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략적 협력을 위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가? 전략적 목표의 공유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이런 전략적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능력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답을 드렸던 그 사항이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 호주랑 한국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지역의 전략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존하는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 규칙 기반 지역 국제경제 질서라는 것이 이 두 국가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물론 호주는 그 이전에 국민국가를 수립했고, 한국은 독립을 하고 한국전쟁을 겪고, 사실상 2차 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로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지만은, 어쨌든 2차 대전 이후에 지역을 지배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그리고 거기서 배태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 그리고 규칙 기반 자유무역을 기본으로 한 경제 질서, 그리고 다자주의라는 것들이 한국과 호주 양국의 지금까지의 번영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데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공유된 생각, 규칙 기반 질서에 관한 공유된 생각이 향후에도 한국과 호주의 미래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공유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아는 것처럼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이런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이런저런 다양한 방면에서의 도전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에 있어서 한국과 호주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목표만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협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 목표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궁극적인 바람직한 목표라는 것이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가라는 점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질서, 무정부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국제관계하에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공통의 위협을 받을 때만 협력하게 됩니다. 이전의 많은 역사적인 경험들에서 우리는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과 호주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규칙 기반 질서라는 것이 새로운 수정주의 세력이라든지 다양한 비전통 안보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이렇게 공유된 목표와 공유된 위협 의식을 한국과 호주는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두 국가는 전략적인 협력을 하기에 매우 아이디어한 파트너고, 이 두 국가의 전략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능력이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시면은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인도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윤택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크기가 작아서 국제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지역 질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거를 같이 끌고 가자, 또는 지역 질서를 강화하자라는 식의 뜻을 의기투합할 수 있는 국가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말한 능력이라는 것은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친 국력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능력을 가진 국가들은 몇 개 없습니다. 당장 꼽아보면은 미국을 제외하면은 이 지역에 지리적으로 있는 국가들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전략적인 목표와 능력이 함께 갖추어져 있는 한국과 호주 사이에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